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봄이 가까워지면서 공급 물량을 1만여 가구까지 끌어올렸던 분양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사들이 곧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건데요. 총선 직후 시작될 분양시장 성수기를 승부처로 보는 데다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 현수막을 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인터넷에서 분양 광고가 차지하던 자리를 정치 광고에 뺏기게 되는 등 선거와 맞붙어서 마케팅이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도 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번호는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부동산 고민 상담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의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내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해법을 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의 각가지 고민을 다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받는 동안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수익형 부동산, 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사실 수익형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한다면 수익형 부동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수익형 부동산을 어떤 로망의 대상, 그리고 수익형 빌딩이나 이런 건 좋지만 좀 너무 자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익형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작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란 비교 잣대는 은행의 이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익률 이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선 예를 들어서 매매가 2억일 경우에요. 임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80만 원을 12개월로 곱한다면 1년에 960만 원을 수익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년에 960만 원을 총 이 보증금을 제외한 1억 8천만 원을 나누게 된다면 5.34%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융자 내는 거를 겁을 내고 그냥 원금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융자 발생할 경우에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우선 지금 기본 융자를 발생 안 했을 때 수익률이 5.34%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융자를 발생할 경우에 이자가 5.34%보다 적게 된다면 그 지렛대 효과는 배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실제 투자된 액이 1억 8천이죠. 보증금 제외한. 자, 근데 그거 중에서 9천만 원에 대한 융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자는 1년에 315만 원이 될 것이고 1년 통틀어서 수익이 960만 원, 그 중에서 315만 원을 제외하게 된다면 645만 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세에서 제했으니까 순수하게 645만 원을 수익으로 벌어들일 것이고 실제 투자된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을 또 이렇게 645만 원에 대비해서 나누게 되면은 7.16%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좀 전망이 괜찮다. 꾸준한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도 시세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1억 8천에 하나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융자를 끼고서 두 개를 가져가는 것도 고려 대상일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을 거둔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형 부동산도 플러스 차익을 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융자를 안 끼는 것보다는 융자를 껴서 이 효과성을 배가를 시키고 실제 투자금에 대비하고 나머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 9천만 원을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너무 이렇게 은행 이자에 대한 부분을만 고려할 게 아니라 차익과 어떤 내가 실투자금 대비한 어떤 이익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고려를 해본다면 아주 여러분들한테 현명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한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인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걸려온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네, 구로구 구로동이거든요. 네, 그 1272번지 미래타워 403호거든요. 네, 예, 32평인데 네. 매수한 지는 한 2014년 12월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네.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예,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로동의 미래타워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지금 32평이라고 하셨고요. 네, 지금 네. 뭐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투자를 아니요, 해놓으신 상태일까요? 거주는 안 하고 지금 월세가 낮아 있어요. 아, 지금 월세는 얼마에 놓고 계세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요. 4천에 100만 원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매도식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월세 수익형으로 지금 보유를 하실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구로구 구로동에 네. 그 미래타워라는 좀 그 단지 크기가 크지 않은 주상복합을 이제 30평대를 갖고 계신데 네. 거주가 아닌 그 이제 월세를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향후 시세 차익을 좀 거둘 수 있느냐. 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예. 자, 일단 시세 차익을 거두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네. 단지 이 네. 근처에 그 임대 수익 중에서 또 전세 또 월세가 좀 받쳐줄 수 있는 임차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다는 점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걸 용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냐면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형이요? 예, 자 네. 보세요. 우선 지금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보면요. 네. 지금 위치가 요 지금 볼까요? 자, 구로 디지털 단지역. 자, 2호선 네. 지하철역하고 멀지 않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제 중공업지대고요. 중공업지대 안에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네. 자, 그리고 앞에는 이 일반 상업지역이 있어요. 이 네. 지하철역 사이에. 자, 이렇게 산업단지와 상업지구 사이에 있는 이런 그 주거 형태들은요. 우선 그 아파트에 내가 거주를 할 때 가족 단위로 또 아기 키워가면서 할 때는요. 사실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데서를 선호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네. 구로 쪽에서 애들 교육을 생각한다면요. 차라리 저쪽 광명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상태로 보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사고자 하는 구매력은 약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집값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어렵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제가 왜 처음부터 이거를 수익형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어떤 중공업지대 산업단지 내 수요자들 중에서 임대를 놓고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네. 4천만 원에 월세를 얼마 놓고 계시다고 그랬죠?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자, 그럼 이게 네. 시세는 얼마예요? 지금 현 시세로는 뭐 한 3억 정도. 3억 정도죠. 네. 자, 그러면 이제 4천에 100만 원 정도 같으면은 대충 뭐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는 뭐 5%라고 우리 가정을 해 볼 경우에
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혹시 융자가 있나요? 예, 융자가 1억 6천이 있어요. 융자 1억 6천이요? 혹시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계산을 좀 해봤는데 계산을 좀 네. 정확하게 해보셨어요? 1억 6천에 대한 이제 이자 나가는 부분하고 그렇죠. 제가 예, 이자 나가는 부분이 한 4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네, 40만 원. 그래서 예, 네. 40만 원 나가고 60만 원씩 뭐 1년에 했을 때 예. 720만 원 정도가 예. 이제 수익인데 예. 이 수익을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2014년 12월에 매수를 할 때 2억 8천 정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자, 2천 정도 올랐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시세도 뭐 금매로는 2억 8천 9천 정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오르.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이게 지금 빈집으로 있다가 이번에 나간 거예요. 네. 빈집으로 있다가 공실로 있다가 이제 이번에 4천에 100만 원에 나갔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계속 뭐 4천에 100만 원에 이제 나갈 수야 있겠지만 네. 언제까지 제가 수익형으로 연으로 따졌을 때 720만 원의 이 보장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왜냐면 제가 이게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이게 주상복합이 2000년에 건설이 된 거라 네. 앞으로는 그 디지털 단지 그쪽으로 이것도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걸 생각하고 이거를 매수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들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하실 거 없고요. 단지 임차 수혜에 의한 수익형 부동산, 즉 지금 실제 투자된 금액이 1억 2천이고요. 예, 지금 예, 1년에 이제 매월 60만 원씩 720만 원을 벌어 들였을 때 수익률 예. 따지면 대략 한 뭐 6%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상복합이지만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은 낮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1억 2천에 매월 60만 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끌고 가는 건 맞지만 시세 차익에서 집값이 막 과도하게 오르거나 재건축을 기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근처에서는 볼 게 없어요. 아, 그래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 근처에 네. 임차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는 방식은 내가 꼭 필요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시세 차익용으로 1억 2천에 저보러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거는 조금 더 폭넓은 본인의 사항들을 분석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세미나를 오시거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은 굳이는 가져갈 필요는 크게는 없어요. 또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공조 시스템 때문에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저 같으면 하진 않겠지만 꼭 그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시라는 거. 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구로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기에는 괜찮지만요. 시세 차익을 얻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정자동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네, 좀 오래돼서 예, 재건축을 보고 제가 처음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요. 위치나 네. 학군이 괜찮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아파트를 팔고서 제가 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로 옮겨가는 게 맞는 건지 거기 동탄 2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앞으로 네. 좀 향후 좀 괜찮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자동의 현대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 건가요? 네, 지금 거주 중이에요. 네, 거주 중이신데 지금 동탄 신도시로 지금 한번 이주 계획을 세워보시고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혹시 뭐 어느 매물 보고 계신지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거기 지금 동탄 2기 신도시에 네, 그 66블럭에 LH공사에서 지은 LH 아파트 있거든요. LH 아파트요. 네, 예, 제가 예. 아는 지인분이 거기서 이제
동탄에서 살고 계신데 네. 괜찮다고 거기를 네. 사라고 말씀을 권해 주셔가지고 네.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주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수원시 장안구 네. 그 장안동이라고 그랬나요? 그쪽에서 이제 그 좀 오래된 아파트, 아까 현대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자, 여기에 거주는 하고 계신데, 여기가 뭐 재건축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게 89년도 입주를 했어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10층이니까 아무래도 네. 대지 지분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 재건축에 대한 효과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좀 그런가요? 구체적으로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항상 네. 뭐든지 뭘 생각했냐면, 10층짜리 중층 아파트라고 손 치더라도요, 네. 주공이라든지 시형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영 관영에서 지어진 옛날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넓은데, 네. 현대라든지 여러 가지 민영이 섞인 그런 브랜드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 대지 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 새 아파트로 가는 만큼의 그게 그거다. 즉 그 이득이 크게 없어요. 재건축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런 그래서 건가요? 예, 일단은 다시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자, 그래서 대지 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고, 네. 그냥 봐서는 사실은 재건축의 기대감보다는 현재 모습으로만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장안구인데 장안구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쪽에서는 좀 강세입니다. 전세 비율도 높고 학군도 좋고요. 네. 자, 근데 지금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의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넘어오기에는 제일 만만한 거예요. 오래됐기도 네. 했고 네. 가격도 아마 2억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30평대라고 네, 손 네, 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뭘 생각하시냐면은, 자, 이거 살고 있는데 여기 애들을 놓고 갈 거냐? 아니면은 이걸 또 가는 게 맞느냐? 동탄 2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또 모호한 거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동탄 2기 신도시는 11만 5천 세대입니다. 네, 네. 사실 11만 5천 세대가 계속해서 입주를 해 나가면서 수요 공급 논리로 따져서 수요층들이 공급이 작아서 갈 데가 없다는 아니거든요. 네, 네. 자, 네. 그거는 이제 금액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이 동탄 2기 신도시 안에서도 이 KT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네. 단지들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날 거고 네, 그렇지 네. 않은 거. 지금 이 동탄 신도시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가 바로 역사권 시범 단지는 아니잖아요. 66블럭 같으면은.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가 이 근처에 있는 많은 단지들과 뒤섞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 시청자분이 아이고 나 한번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네. 가격 무너지는 거는 걱정 없으되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들고 가다 그냥 매도를 할 생각으로 가신다면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재건축 기대감 또 이 근처에 90년대 입주한 아파트 또 입지적으로 교육 환경이라 여러 가지 받쳐주는 것 그리고 위에는 광교라든지 오른쪽에 뭐 여러 가지 여기보다 좀 나은 그 단지 형태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가격 차이는 있지만 네, 네. 예, 단지 여기서 빌라나 그런 그 거주 형태 거주비를 좀 낮추는 분들에 한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네. 가격 오름폭도 크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새 아파트로 가고 싶다. 가고 네. 싶은데 가격은 안 오를 것이고 현제 네. 갖고 있어도 가격은 안 오를 거예요. 그게 오를 적이는 둘 다 안 없다는 오를 거죠? 거 없어요. 네. 둘 예, 다. 오를 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광교라고 하면 광교 같은 경우는 가격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울 네. 강남 쪽에서도 오지만 판교 쪽에서도 오고 또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약하다는 거예요. 수요층들이 진입하기에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에 맡기고 여기는 둘 다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동탄 2기 신도시
지금 66블럭 근처에는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조금 혐오시설도 아. 있다고 그래서 약간 기피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아, 현장의 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아, 예, 공원도 조성되고 그런다고. 좋은 면도 있고 그렇게 나쁜 면도 말씀해 분명히 있어요, 그쪽에.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선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원 단지를 제외하고는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가 처음으로 네. 그 집을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예. 저희가 무리하지 말고 금액선에 네. 맞는 아파트를 두 군데를 저희가 봤어요. 마음에 드는 데를. 네네. 근데 우선 경전철이 오픈되는 곳으로 위주로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앞으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고,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세를 좀 놓으면 좀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유리한 아파트로 고르고자 제가 좀 네. 부탁 좀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처음으로 이제 집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네. 보신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어느 아파트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네. 북한산 SK 아파트하고요. 네. 번동의 해무로 아파트요. 번동의 해모로 아파트하고 지금 북한산 SK 아파트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미아동에 있습니다. 미아동이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아파트 중에 뭐 거주하기도 좋고 향후 투자 가치도 있는 곳으로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처음 그 내 집 마련 또 만약에 내가 안 산다면 전세를 껴서라도 나중에 시세 차익이 좀 거둘 수 있는 아파트를 두 군데를 봤어요. 둘 다 강북구고요. 하나는 강북구 미아동의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하나는 번동의 해모르 아파트를 보셨거든요. 네. 자, 결론. 북한산 SK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자, 일단 그래요? 입지적으로 그냥 봐서는 해모르 아파트가 북서울 꿈의숲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네네. 이 공기 좋고 저기 하는 것보다 이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면 지금 이쪽 그 성북구, 강북구를 통틀어서 1등 지역이 어디냐면 이 기름 뉴타운이거든요. 그 다음이 미안 뉴타운이에요. 네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장인 뉴타운이 들어선다면 또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겠지만은 아직도 장인 뉴타운은 초기 단계고요. 군데군데 지금 하기에는 좀 장기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고 지금 해모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이쪽은 근처에 이런 그 숲이 많기 때문에 공기는 좋대. 많은 사람 수요층들이 끌어당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계획도 일단은 지금 SK 같은 경우는요. 당장에 이렇게 경전철이 지금 개통이 될 거예요. 네네. 자, 단지도 크고 여기가 3,000세대가 넘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집값은 비싼 대신에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보면은 이렇게 4호선을 이용하는 그 분들이 이렇게 경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지라고 해서 처음 맞닥뜨리는 곳이 북한산 시티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 근처도 또 있지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가격도 만만할 거거든요. 20평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2억대 후반이나 3억 정도 될 거고 여기도 가격은 비슷할 거고 둘 다 2000년 초반에 입주했을 것이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많은 수요층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좋지. 당장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살아도 너무 공기도 좋고 하는 그거는 편협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둘 중을 비교한다면 북한산 SK 북한산 아파트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북한산 답변을 SK 드릴게요. 아파트가 네. 지금 많이 올랐던데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근데 오른 만큼 이쪽 지역이요 전세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전사만 놓더라도 2억 5천, 6천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자, 그러면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전세 금액이 또 오를 수 있는 구도 내에서는 약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 사는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경전철 개통, 또 단지 형태도 크고 2000년대 초반에 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여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 번동 힘으로 그 여기는 장애 가지 유산- 마세요. 이쪽은. 너무 밀을 양쪽에 항상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갈팡질팡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거주 형태로 나는 이렇게 숲 근처가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네네.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 높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북한산이 예, 북한산이 훨씬 넣어요. 해운사보다 훨씬 훨씬 좋아요. 낫다는 거죠? 예, 네, 예. 우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아동 북한산 SK아파트 무게 실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강사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고요. 일시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떻게 갈 것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개념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될까? 아니면은 보유를 해야 될까? 또 내가 돈이 있다면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거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자꾸 넓게 보는 버릇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시장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정말 시각이 넓어질 수 있는 또 세금도 터치하고 지역 종목까지 다 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장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어떤 그 견문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